아저씨, 제가 그 손 고쳐드릴게요. 네가 내 손을 고쳐서 다시 연주하게 해주겠다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콘서트홀. 그랜드 피아노 앞에 12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아저씨, 제가 그 손들 고쳐드릴게요. 두 손 다요. 양손에 검은 장갑을 낀 중년 남자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을 다? 웃기지 마. 하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손 다 살아있어요. 아저씨가 포기해서 죽어가는 것뿐이에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양손을 12살이 고친다고 나선 것이었죠. 남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또 날 속이려는 거야? 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소녀는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남동 저택. 아침 햇살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식당은 차가웠습니다. 40대 중반 남자 강민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엔 검은 장갑이 씌워져 있었죠. 회장님, 식사하세요. 30대 후반 여비서 박예린이 숟가락을 떠서 민재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재의 양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죠. 식사 후 민재는 피아노실로 향했습니다. 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죠.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땀이 맺혔습니다. 움직여. 제발. 하지만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벗었습니다. 창백하고 부은 양손. 예리는 그 손들을 노려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피아노 레슨 받고 있어요.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30살 예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린 씨, 솔직히 당신은 비서일이 더 잘 어울려요. 피아노는 재능이 있어야 하니까. 민재는 서류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죠. 예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하지만 민재는 보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콘서트 당일 아침. 예린 씨, 오늘 콘서트 끝나고 당신 후임자 소개할 거예요. 저를 해고하시는 건가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면 충분했잖아요. 민재는 태연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콘서트가 끝난 대기실. 회장님, 수고하셨어요. 특별히 준비한 비타민 음료예요. 예린이 보라색 음료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 그리고 쓴맛. 3분 후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어지러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갔죠. 양손을 뻗었지만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쾅! 등이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우르르르. 무거운 트로피들이 양손 위로 쏟아졌습니다. 으악! 뼈가 부서지는 소리. 끔찍한 고통. 회장님, 구급차. 예린의 비명. 민재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으악! 피아노실에서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거죠. 양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하고 무력한 손. 그날 음료를 마신 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점심시간입니다. 예린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킨 비서. 제가 없으면 안 되시죠? 예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
민재는 자신의 양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5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손들. 이 손들. 나를 배신했어. 민재의 중얼거림이 텅 빈 피아노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택에 새가사 도우미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40살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옆엔 12살쯤 되는 소녀가 서 있었죠. 애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엌 일만 하세요. 회장님께 패 끼치지 말고요. 점심시간. 민재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양손엔 검은 장갑. 예린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먹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녀 하은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맑은 눈이 민재의 장갑 낀 양손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봐?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왔죠. 아저씨, 손이 아파요? 아픈 게 아니야. 죽은 거지. 민재가 냉소했습니다.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살아있어요. 전 볼 수 있어요. 뭘 본다는 거야? 아저씨 마음도 아픈 거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꼬마가 뭘 안다고. 하은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그 손들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두 손 다요. 하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예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애가 장난치는 거예요. 나가요. 하지만 하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손은 신경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손도 움직인대요. 아저씨는 손을 미워해서 손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민재가 움찔했습니다. 의사들은 손만 봤어요. 전 아저씨 마음도 봤어요. 소녀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연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얘가 버릇없이. 아니에요. 민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은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넌 정말로 내 손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아저씨 마음이 열릴 때까지요. 민재는 한참을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12살.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손을 고친다는 소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봐라.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설마 진심이십니까? 예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야.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성공하면 내 재산 절반 100억을 주겠다. 민재가 하은을 봤습니다. 대신 실패하면 너희 모녀는 즉시 나가야 해. 하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예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택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하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손을 고치면 재산 절반 100억을 주겠어.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다시 연주하는 게 보고 싶어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하은이 민재의 장갑을 벗겼습니다. 창백하고 부은 양손이 드러났죠. 먼저 손한테 인사해 보세요. 손한테? 5년 동안 무시했잖아요. 손이 서운해했을 거예요.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손아. 순간 왼손 끝에서 미세한 따끔함. 뭐지? 손이 대답한 거예요. 이제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미안해. 너희를 미워해서 더 강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이 작은 침을 꺼내 양손의 특정 지점에 놓았습니다. 아, 뭔가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소가 빠지고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재활 전문의가 오셨습니다. 의사가 민재의 손을 진찰했습니다. 양손 모두 회복 불가능입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왼손 검지 움직여 보세요. 민재가 집중했습니다.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 의사도 놀랐습니다. 불가능한데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택 밖 주차장. 예린이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검은 차가 왔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내렸죠. 장수연 교수님, 그 꼬마가 문제야. 손이 움직였어. 진정해. 증거는 없어. 장수연이 예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만약 들키면 걱정 마. 민재만 없으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장수연이 예린을 끌어안으며 키스했습니다. 어둠 속 두 사람의 실루엣. 하지만 저택 2층 창문에서 작은 그림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조용히 창문을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6시 하은이 민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치료 시간이에요. 하은이 민재의 양손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손들아, 기분 좋지? 손한테 말 걸지 말고 나한테 말 걸어. 민재가 투덜거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굽혔다 폈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민재가 힘을 주었습니다. 왼손 검지가 어제보다 더 많이 움직였죠. 봤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악몽이었죠. 복도에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또 무서운 꿈 꿨어요? 민재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민재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손도 아저씨 편이에요. 하은아, 아저씨, 손한테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아빠가 그랬어요. 노래는 마음을 여는 열쇠래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옛날 동요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오른손 손가락도 움직였습니다. 오른손도, 오른손도. 민재가 감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이 서재를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5년 전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민재가 지시했습니다. 읽어줄래? 하은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단순 낙상 사고. CCTV 기록은 기술적 오류로 삭제됨. CCTV를 지웠다고?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해요. 왜 지웠을까요? 하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민재는 복도를 걷다가 예린의 방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할게. 그 꼬마 때문에. 예린의 목소리. 증거만 없으면 괜찮아. 5년이나 지났잖아.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민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하게 전화 끊는 소리. 네, 회장님? 예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친구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예린의 미소.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저씨, 뭔가 걱정 있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음료. 쓴맛이 났어. 아저씨,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완전히 나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손들. 진실을 알아내면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2주일 후 민재의 손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왼손으로 펜을 쥘 수 있게 됐죠. 그 모습을 본 예린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느 날 하은이 예린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아래 깊숙한 박스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약국 영수증, 사진, 녹음기. 민재에게 가져왔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8년 전 회의실. 민재의 목소리. 예린 씨, 솔직히 말할게요. 30 넘어서 피아니스트요? 웃기지 마세요. 손가락 보세요. 비서일로 굳었잖아요. 재능도 없는데 노력으로 돼요? 비서가 천직이에요. 하지만 저도 음대 출신이에요. 음대 나왔다고 다 피아니스트가 되나요? 직원들 웃음소리.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이런 말은. 다음 녹음. 5년 전. 장수연의 목소리. 민재는 손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들면 스스로 죽을 거예요. 정말요? 3년 전 프랑스 피아니스트 마르탱. 손 다치고 한 달 만에 투신했잖아요. 민재는 더 심해요. 세계 3대 콩쿠르 우승자예요. 자존심이 하늘 찌르죠. 장수연이 웃었습니다. 3달 안에 죽을 거예요. 안 죽으면 우리가 유서 남기고 밀어버리면 돼요. 밀어버린다고요? 자살 위장이죠. 이미 당신이 민재 필체로 늘 서류를 결제해 왔잖아요. 손 못 쓴 절망, 가족에 대한 미안함. 완벽한 유서예요. 보험금은 당신이 수익자니까 80억 즉시 지급, 저작권료 평생 30%, 연 5억씩 들어오니까 10년이면 50억. 절반씩 나누고 내가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는 거예요. 키스 소리, 그리고 얕은 신음소리.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 죽이려고, 유서까지 밀어버리겠다고.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숨 쉬세요. 15년을 함께. 민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 이것만으론 부족해. 민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예린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네, 회장님. 예린의 미소. 민재는 이제 그 뒤의 사리를 알았죠. 밤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보험 서류, 사망 수익자 박예린, 사고 보고서, CCTV 삭제 요청자 박예린. 사건 그날의 무대 담당이었던 최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저기, 사실 제가 예린 비서님께 5년간 매달 300만 원 받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예린 씨와 남자가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민재가 양손을 쥐었습니다. 힘이 생겼죠. 곧 끝날 거야. 문 밖에서 작은 소리. 예린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이 신경외과 전문의를 데려왔습니다. 회복 불가능 판정이었는데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다시 악화될 거예요. 의사의 부정적 진단.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후 예린이 하은 모녀를 불렀습니다. 금시계가 없어졌어요. 마지막 청소가 하은이었죠? 직원들이 하은 방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에서 금시계가 나왔습니다. 전 안 넣었어요. 하은이 울었습니다.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제가 하은이한테 준 겁니다. 선물로. 예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날 밤 예린이 장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이 뭔가 알고 있어요. 증거가 뭐가 있겠어. 녹음기요. 제 침대 밑에. 뭐? 그걸 왜 보관했어? 회장님 지시를 놓치지 않으려고. 비서니까 항상 녹음하는 습관이.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도 있으니까.
예린의 떨리는 목소리. 바보 같은, 당장 도망쳐. 예린은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복도에서 민재와 마주쳤습니다. 새벽 2시에 어디 가세요? 민재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 들었어요. 회장님. 예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15년을 함께 일했잖아요. 민재의 눈에 눈물. 미웠죠. 저도 피아니스트 꿈꿨어요. 예린이 울부짖었습니다. 비서나 하래요. 재능 없대요. 직원들 앞에서 10년을 바쳤는데 하루 만에 해고라고요? 미안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날 죽이려고까지. 처음엔 손만 다치게. 거짓말. 밀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유서 위조까지. 민재가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예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이 새벽 6시에 옵니다. 4시간 남았네요.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30분. 벌써?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예린 씨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예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간을 앞당겼어요. 당신이 도망칠까봐.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갑이 예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경찰차로 끌려가는 예린. 그녀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미안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사라졌습니다. 하은이 민재 옆에 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민재가 양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봐, 더 많이 움직여. 오른손으로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니까 자유로워져.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구치소 안의 TV 뉴스에 장수연 교수, 국내 1위. 오늘 저녁 예술이전당 기념 연주회. 예린이 구치소에서 화면을 봤습니다. 결국 다 가졌네. 그날 저녁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만석. 객석에 민재와 하은이 앉았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왔어요? 끝을 봐야지. 무대에 장수연이 올랐습니다.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가 시작됐습니다. 연주 중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예린이 경찰들과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사람이 강민재 회장 살인미수의 주범이에요. 죄수복을 입은 예린이 장수연을 가리켰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장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예린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증거 있어요. 재생. 예린 씨, 민재를 죽여야 해요. 내가 1위가 되려면, 손을 못 쓰게 만들면 스스로 죽을 거예요. 안 죽으면 밀어버리면 돼요. 유서는 내가 위조할게요. 장수연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관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장수연이 외쳤습니다. 경찰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당신 목소리 맞습니다. 정확도 100%. 경찰이 서류를 보였습니다. 저는 비서였어요. 예린이 외쳤습니다. 회장님 지시 놓치지 않으려고 15년간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당신과의 대화도 전부.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구치소에서 저자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심심풀이였어. 나이 먹은 비서랑 뭘 하겠냐고.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보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라고. 자기는 좋은 변호사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린이 울부짖었습니다. 5년 동안 속았어요. 사랑한다고, 이혼한다고. 전부 거짓말.
장수연 씨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내 연주회야. 내가 일이라고. 장수연이 발버둥 쳤습니다. 살인자, 꺼져. 관객들이 분노에 야유했습니다. 장수연은 수갑 찬 채 끌려갔습니다. 예린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도 경찰과 나갔습니다. 하은이 민재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민재가 양손으로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동안 하은이의 치료로 완전히 회복된 양손이 빛났습니다. 3개월 후 민재의 저택 피아노실. 매일 오전 6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양손이 건반을 자유롭게 춤췄습니다. 아저씨, 완벽해요. 하은이 박수쳤습니다. 다음 주면 연주회야. 떨려? 아니요, 아저씨. 이젠 두렵지 않아요. 민재가 양손을 바라봤습니다. 연주회 전날 밤, 민재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예린이 앉았습니다. 회장님, 초췌한 얼굴. 잘 지내요? 죄송해요. 정말, 저도 미안해요. 늘 곁에 있어서 당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후회하는 민재의 목소리. 무심결에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랐어요. 민재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들 덕분에 깨달았어요. 용서하는 법을. 예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기 마치고 나오면 피아노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도 5년 만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음 날 저녁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3,000명 만석. 무대 뒤 준비되셨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두렵지 않아.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5년 전 저는 이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양손을 잃었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소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손은 살아있다고. 민재가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아, 일어나 줄래? 하은이 일어섰습니다. 저 아이가 제 손과 마음을 살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연주는 하은이에게 바칩니다. 민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양손이 건반에 닿았습니다.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 첫 화음이 울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5년의 고통과 희망이 음악에 녹아들었습니다. 마지막 우레와 같은 박수. 5분 넘게 기립박수. 하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하은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하은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민재가 하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양손으로. 고마워, 하은아. 아저씨가 포기 안 하셔서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택 피아노실. 민재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노래했습니다. 소연과 사용인들이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손들아, 고마워. 민재가 양손에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